안녕하십니까. 한국택시정책연구소의 이선주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장이 이제 곧 집집에 도착할 건데요. 정확한 명칭은 2022년도 기속종합소득세. 우리 그냥 편리하게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우선 제일 궁금한 것이 A, B, C, D, E, F, G, H, I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세금 신고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A, B, C 유형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A, B 유형은 뭐 3억 이상, C 유형은 1억 5천 이상. 우리 개인 택시 중에 1억 5천 이상이 한 분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 1억 5천 이상이 아니고요. 이 이야기는 뭐 별도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D 유형.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 개인 택시들은요. D 유형과 E 유형. 거의 대부분이 DE 유형입니다. D 유형은 뭐냐? 3,600만 원 이상에 해당되시는 분이고 세금이 나오시는 분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중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대상자. 뭐 이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 아파져서 집중력이 떨어질 텐데요. 조금만 인내하고 이 방송을 좀 보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 유형은 간편장부를 작성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기장에서 신고를 하라 이거죠. 그래야지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D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추계 신고라 이렇게 부릅니다. 추정해서 계산해서 신고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데 우리 모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세무사에 의뢰하는 겁니다. 세무사에 5만 원을 주고 의뢰를 하면 뭐 다른 곳은 거의 6만 원, 8만 원 뭐 이렇게 받는데 어쨌든 우리 조합에서는 5만 원에 단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의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세금 적게 나오도록 간편장부를 대신 작성해서 신고를 해줍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형이 있습니다. 3,600만 원은 3,600만 원인데 한 가지 그냥 택시만 해서 3,600만 원이 아니고 우리 개인 택시 사업자님 중에는 각종 전문가들이 많죠. 최근에 보니까 어느 분은 여행사의 여행 안내 자격증이 있어서 틈틈이 여행 안내를 합니다. 그런 데는 이제 원천 징수를 하고 일비를 주죠. 그리고 이제 목수 전문가 또는 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낚시 안내 배를 띄우고 돈을 받죠. 이런 복수 사업장 가지신 분들이 이제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날일 갔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원청 진수를 받기 때문에 환급이 되기도 합니다. 낼 세금은 20인데 원천 징수한 것은 뭐 40만 원을 띄었다. 그럼 20만 원 환급 받죠. 근데 D 유형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차이가 조금 있고요. 우리 개인 택시 사업자님들이 DE 유형이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FG 유형입니다. FG. 이건 뭐냐면 세금 신고는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는데 세금이 거의 없던지 조금 있던지 그런 경우입니다. 뭐냐면 3,600만 원이 미만이에요. 그러면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5만 원 미만 정도. 이런 경우에 5만 원 주고 세무사 주면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모두 채움 서비스를 합니다. 그냥 전화 1544에 9944 전화하셔서 해결할 수도 있고 뭐 전화가 잘 안 되면 손택스 스마트폰에 이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손택스가 있습니다. 이걸로 몇 개 채워주고 간단히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모두 채움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는 이 G 유형을 보면 잘 아실 수 있어요. 우리 개인 택시는 DEFG 유형에 이제 거의 모두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99%가. 자, G 유형은 누구냐면 납벌세액이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중형 택시 기준으로 매출이 뭐 한 2,900만 원이신 분들, 모범 택시는 약 1,900만 원인 분들. 이 차이가 왜 있는지는 조금 이따 도표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중형 택시인데 2,900만 원인데 세액이 없다 그랬는데 세금이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기본공제가 없는 분이 있어요.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러면 기본공제가 없죠. 달랑 나 혼자잖아요. 그럼 세금이 몇만 원 나오죠.
그런데 부인 대체적으로 이제 아내가 있고 또 표준세액공제가 7만 원 적용되고 이러면 2,900만 원 정도면 세금이 전혀 없더라. 그러면 3,600만 원이면 몇만 원 있겠죠. 그럼 굳이 세무서에 5만 원을 내야 되겠냐 이거예요. 기본공제가 없는 분들은 이제 세금이 좀 나오고 기본공제가 있는 분들은 이제 이 정도면 납부세액이 없다. 그래서 매출 3,600이 안 되면 2,900은 세금이 없는데 이 700만 원 때문에 세금이 나와봐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세무서에서 5만 원 주고 해달라면 접수를 안 받습니다. 왜냐? 전화만 하면 해결될 일인데 세금 얼마 내고. 그래서 F 유형이 중요합니다. F 유형이냐, G 유형이냐, E 유형이냐, D 유형이냐 이 유형만 보면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글씨를 보고 쭉 설명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보고 다 이해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고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유형, A 유형 AB 유형 3억 이상인데 복식부기 이건 우리 해당이 안 되죠. 기준 경비율로 한다. C 유형은 1억 5천 이상 우리가 해당 없습니다. 한두 분은 해당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요 빨간 표시 안에가 의뢰 해당입니다. D 유형인데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겁니다. D 유형은 장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기준 경비율로.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 차이가 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종 코드에 의해서 세금이 중형택시는 단순 경비율로 하면 매출의 90%를 그냥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3천만 원에 90% 경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이제 6% 나오는 거예요. 6%. 1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6%고요. 1200만 원 넘으면 이제 15% 넘어가고 이런 계산법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그건 자동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모험택시는 업종 코드에 의해서 단순 경비율이 86%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으면 좋은데 문제는 D 유형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D 유형은. 그죠? 기준 경비율. 기준 경비율은 뭐라고 했습니까? 간편장부를 쓰라겠죠. 간편장부를 안 쓰면 가산세 20% 붙는다겠죠. 그래서 D 유형인 분들은 본인 스스로 간편장부를 썼으면 본인 스스로 세무신고를 해도 되는데 이걸 안 썼으면 5만 원 내고 무조건 세무서에 의뢰하는 게 이익이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자, 이 유형은 혼자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적용받고 빼고 하는 거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이것도 접수 받아줍니다. 5만 원 내고 이거 5만 원 내고 해주는 건 개꿀입니다. 다른 경우는 두 가지 하나의 수입이 5만 원인데 두 개 수입이면 1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체로 하기 때문에 이 유형들이 조금 혜택을 받고 신고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FG 유형 세금이 없고 간단하게 그냥 모두 체험으로 아까 전화번호 보여드린 거 있죠. 국세청 모두 체험 서비스 1544-9944 또는 손택스 활용하면 된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 유형이 우리 조합원님들 중에 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군가 하면요.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님들 중에 사모님들 부동산 수입이 조금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V 유형에 해당하는데 우리 개인택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일이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은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5월 11일부터 각 지부 사무실에서 이제 접수를 받는다고 안내가 됐잖아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때는 일주일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고부터는 이제 좀 여유가 있었는데 첫날 사람이 많이 몰리고 둘째 날, 셋째 날 정신없이 많은 분들이 오는데 지금은 아무리 많은 분들이 와도 전혀 걱정이 없는 것이 시스템이 달라진 게 아니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각자 집에 안내되어 온 그 종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유형에서 여기 이 유형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걸 좀 크게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내 유형이 간편장부 대상자다, 단순경 비율이다, 이 유형이다. 요거 이제 안내가 옵니다. 그 국세청에서 각자 집으로. 요
안내서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5만 원, 접수비 5만 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세무대행 이번에 해안플러스에 의뢰를 했죠. 다 알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부사무실에 왔는데 좀 복잡하다. 그러면 그 하얀 봉투에다가 이제 이거 날라온 봉투 있죠. 봉투에다가 5만 원 넣어가지고 주면 됩니다. 주고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의뢰할 때 그 국세청의 아이디하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이 안내하고 그리고 5만 원하고 지부사무실에 맡기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그 정보를 나눈다면 갖다 주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부사무실에서 이제 그 해안플러스 직원들이 나와서 접수를 받고 이 받은 이 안내서를 본부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금천구로. 그럼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세무기간 5월 11일부터 5월 말까지는 낮에 업무 시간에 그 국세청 홈택스 서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6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업무를 합니다. 이 기간에는. 낮에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처리하면 다 처리 못 합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 이후에 접수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접수하고 최소 3일은 지나야 내세금이 얼마 나왔다는 것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유형을 다른 유형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작년에 3,600이 넘었는데 왜 F 유형이냐? 3,600이 넘었으면 D 유형이어야 되거든요.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 그런데 3,60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F 유형으로 오는 이유는 그 A, B, C, D, E, F, G 유형을 결정하는 그 기준은 2022년 신고분이 아니고 2021년 신고분으로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뭐 내 소득이 얼마였냐 이거를 크게 관심 가질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날라오는 이 안내가 지금 현재 D 유형이냐 F 유형이냐 이것만 관심 가지시면 됩니다. 예, 요거는 뭐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작년 수입이 아니고 재작년 수입 기준으로 이 유형이 결정되기 때문에요. 예, 이상 여기까지 한국택시정책연구소의 이선주였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요. 네, 건강하십시오.